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세요. 창원 한마음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이동엽 교수입니다. 창원 한마음병원은 경남 창원시 사림동에 위치해 있으며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첨단 의료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원은 방사선 종양 치료기, 로봇, 하이브리드 수술실, 고압 산소 치료기 등을 도입하여 경남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30개의 진료 센터와 35개 진료 과목을 통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께 인술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안전한 수술 무인공 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이 일을 할 때 필요한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심장 근육에 상대적 빈혈에 의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관상동맥 질환으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등이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이 외에도 가족력, 비만,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내벽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혈액 속의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증가, 또 고혈압, 흡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동맥 경화를 촉진하여 관상동맥을 좁히거나 막히게 만들어 심장에 혈액 공급을 방해하게 됩니다.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가슴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관상동맥의 협착으로 인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전흉부의 가슴이 뻐근하거나 무거운 느낌, 또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 또는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통증은 목, 또 어깨, 양팔, 상복부로 퍼질 수 있으며 운동이나 스트레스, 또 성관계, 과식 등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차단되어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이는 주로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서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게 될 때 발생합니다. 적절한 치료가 지연될 경우에 심장 조직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중앙에서 강하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압박감으로 시작되며 통증이 목, 턱, 팔 등 상복부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운동, 스트레스, 과식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휴식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먼저 신체 검진과 문진을 통해 환자의 증상과 위험 요인을 평가합니다. 이후 심전도, 혈액검사, 심장운동 부하검사, 핵의학 검사, 심장 초음파 등의 진단적 검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심장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관상동맥의 상태를 직접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상동맥 단청 촬영술이나 관상동맥 조영술과 같은 영상검사가 사용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은 혈관 내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막힌 부위를 직접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과적 약물치료, 스텐트 시술, 그리고 수술적 치료입니다. 질환의 중증도가 심하지 않다면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스텐트 시술입니다. 동맥경화로 좁아진 관상동맥을 그물망 모양의 스텐트를
사용해 넓혀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최근 매우 보편화되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세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인 관상동맥 우회술입니다. 이 수술은 좁아진 관상동맥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혈관을 연결해 심장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중증 환자나 스텐트 시술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과 무인공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의 차이점은 수술 중 심폐기의 사용 여부에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여 혈액을 환자의 몸에 공급하면서 좁아진 관상동맥을 우회할 새로운 혈관을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심장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무인공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은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심장이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서 좁아진 관상동맥을 우회할 혈관을 연결하며 환자의 심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술을 수행합니다.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는 관상동맥 우회술의 단점은 첫째, 수술 중 다량의 항응고제를 사용해야 하므로 출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추가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콩팥 손상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이는 기계의 혈액순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때문입니다. 셋째, 혈액이 몸 밖의 기계를 통해 순환하면서 전신 염증 반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수술 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인공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은 기존의 관상동맥 우회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수술법입니다. 수혈을 피하고 혈전이나 미세 색전으로 인한 뇌기능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공심폐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뇨병을 동반한 다혈관 질환에 있는 환자와 좌주간부에 심한 석회화가 있어 시술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신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 등에서 고려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무인공심폐기 수술은 환자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장이 계속 뛰는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신 염증 반응이나 출혈 위험이 줄어들어 수술 후 회복이 더 빠르고 부작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무인공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은 심장을 멈추지 않고 수술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 발생률이 낮아 수술 위험이 적은 편입니다. 수술 위험이 큰 심장 기능 저하 환자, 고령 환자, 뇌신경 합병증, 당뇨병을 동반한 다혈관 질환 환자, 만성 폐질환 환자에게 적극 권장될 수 있습니다. 무인공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의 성공률은 약 9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직후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지며 인공호흡기를 통해 1 내지 2일 동안 기계적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후 호흡 상태가 안정되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일반 병실에서 약 7 내지 10일간 회복 치료를 받은 후 퇴원이 가능하며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경과 관찰과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복 속도는 개인의 상태와 건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무인공심폐기 수술은 심장과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적어 일반적인 관상동맥 우회술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공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도 다른 수술처럼 몇 가지 위험성과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출혈, 흉골절개 부위의 감염, 뇌졸중, 전신마취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수술 후
폐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절개된 흉골이 완전히 치유되는데 약 6 내지 8주가 걸리며 이 기간 동안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흉골 부위의 회복이 중요한 만큼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고지질, 흡연, 당뇨, 비만 같은 위험 인자를 조절하기 위해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탄산음료,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해로운 식습관을 잘 조절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퇴원 전부터 매일 정기적으로 걷는 운동을 시작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점차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 심장질환을 완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꾸준한 추적 관찰과 약물 복용,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후에도 음주, 흡연, 과식,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관상동맥 질환이 재발할 수 있으며 생활 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